네, 안녕하세요, 구름님들. 5주차 부모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 어떻게 다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 밴드에 보니까 간혹 이렇게 아프시다고 올라오는 글들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제가 간단하게 또 책 한 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짧게 저의 이야기 한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연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성민교 헤드님의 인문학 강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환일기랑 피드백, 그리고 드디어 6차시 미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책 여행이라는 테마로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제목 되게 중요한데 이 책은 만약에 제목만 봤다면 제가 절대로 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오뚜기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초등 자존감 수업 등, 뭐, 마인드맵 등, 김종원 작가님의 필적할 만큼 어떻게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헤아려 줄까를 가지고 너무 좋은 글을 적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추천해주신 책이어서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출판사 선생님들께서 책 제목을 이렇게 안 지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남았어요. 왜냐하면 책 내용이 제목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영재 판정을 받은 9살 아들이 생존율 5% 희귀암에 걸린 후 건강을 되찾기까지 10년 동안 엄마 수업을 받으면서 깨달은 소중한 육아의 지혜를 담은 책이 되겠습니다. 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이가 나았어요. 그럼 또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엄마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아이에게 닥치는 일을 절대 막을 수가 없구나. 엄마는 그저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이가 제 운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옆에서 있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낀 분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극한의 그 모성애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와, 그 아이가 누워있고 약간의 조금 컨디션이 올라오면 그때도 막 책을 읽어주고 어떠한 포기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 너무 힘들어. 아이를 구슬려서 약을 먹여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여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그 3일의 동행 막 이런 그 다큐멘터리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진솔하게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히려 더 감정이입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극한의 경험을 하신 분께서 엄마 그렇게 완벽하게 될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 뻔뻔해집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소재가 소재인 만큼 정말 울면서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 안에서 공감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지 말고 멋있는 어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때 그것을 본 아이가 자기 자신을 아낄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엄마가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길 때 아이도 힘껏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면서 아이에게 이런 삶도 있어, 이런 방법도 있어라는 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게 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엄마들에게 권한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아이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엄마들. 저요! 저 내면에 막 손을 막 접니다, 저! 막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게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한 엄마들. 또 접니다. 예. 엄마 노릇이 힘들고 외롭고 우울한 엄마들. 엄마, 누가 알려줬으면은 이거 엄두도 못 냈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뭔가 계속 부족하고 느끼는 엄마들은 부디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 충분한 멋진 엄마이자 여자다. 예, 이 신희진 이분께서 그 청소년 뭐 소아정신과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나중에 정치 쪽으로 가셔갖고 제가 너무 서운해했는데요. 예, 이분 추천이어서 또 이제 신뢰가 가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이 단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환대. 여러분, 환대한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환대. 여기에서 환대라는 멋진 말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환대란 이런 것이다. 거리낌 없이 본성을 드러내도록 옆에서 있어 주고 도와주는 것. 여러분, 혹시 나의 아이를 환대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글을 보고, 이 단어를 보고, 내가 과연 나의 아이를 환대하고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저의 아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 첫 아이 1호 예서 리더입니다. 이 친구는 저한테 거의 집착에 가까울 만큼 저를 좋아했어요. 네, 첫째들 대체로 아시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안 보이면 막 대굴대굴 굴면서 나 찾고. 근데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오롯이 사랑받을 수 있구나. 내가 어떠한 인물한테, 어떠한 생명체한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엄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을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절대적인 존재, 저는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네, 뭘 해도 졸졸졸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막 와가지고 가지 내겨를 피우면서 눈이 반달이 돼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그 의지하고 이렇게 사랑했었던 네,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 제가 성당에 다니는데 엄마 저는 복사가 하고 싶어요. 그러려고 힘든데 할 수 있겠니? 전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예쁜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덕분에 어렸을 때 저도 복사 되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여자가 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여자친구들도 복사를 하게 돼서 너무 예쁜 풍경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아, 너무 흐뭇하고 기뻤습니다. 네, 제가 엄마표 영어를 했었는데 우연찮은 계기에 그 EBS에서 오디션을 이렇게 어떻게 알게 돼서 아이가 EBS에서 그 코딩을 영어로 수업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어요. 7개월 동안. 아이고,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그 복사 친구들 많네요. 아, 그 수고스러운 기꺼이.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에 오디션이 있고 어떻게 한다라는 말도 없이 그냥 제가 먼저 지원을 해서 너 할래?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제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게 됐죠. 예, 이분은 연예인이에요. 그 컨셉이 공대 오빠한테 배우는 코딩 약간 이런 컨셉이었는데 아무튼 이걸 하면서도 6학년 때거든요. 이게 삐삐머리 해도 되냐고 실장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아, 저 괜찮습니다 하고 순순히 수능과 복종의 그런 느낌으로 보게 되었죠. 예, 그래서 덕분에 저도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다들 그런 생각 하시죠? 인생 살면서 악기 하나쯤은 다뤄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지 힘든 일 있을 때 악기한테 도움을 받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피아노를 통해서 그러한 숨통이 있어서 아이에게 악기를 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또 악기도 순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오케스트라에서도 또 열심히 해서 퍼스트, 이렇게 앞자리에 앉는 친구들이 조금 중요도가 있잖아요. 앞자리에 앉아서 또 오케스트라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참 이 친구 덕분에 좋은 풍경을 많이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 권력이 취해서 이거 할래? 응, 엄마 저거 할까? 뭐 알았어. 약간 순순히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어서 와 사춘기는 처음이지. 6학년 2학기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사춘기. 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치어리딩. 네. 저희 집은 해가 지면은 집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국룰이 암묵적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엄마 백신자 씨가 해지면 집에 있는 거다라는 거를 너무 저한테 이렇게 막 새겨주셔가지고 어두운데 어딜 나가니 어두우면 집에 오는 거 약간 회귀 본능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밖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제가 이제 어두우면은 집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엄마 나 연습 가야 돼 하면서 어두운데 막 밖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야, 적당히 해야지. 근데 적당히가 없더라고요. 네. 엄마 나 공연하는 날이야. 새벽에 나갈게. 5시 반에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야, 이렇게 깜깜한데 어딜 가니? 데려다 줄까? 아니, 괜찮아요. 엄마 힘드니까 집에 계세요. 집에 있는 게 더 힘든데 우리 친구는 자꾸 밖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엄마 주말에 연습해야 된대. 언니들이 불렀어. 나 나갔다 올게.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발바닥을 비비기 시작합니다. 양말이라도 신으면 좋으련만 맨발로 비비기 시작하니까 발바닥이 뜯어지네요. 네, 그렇게 발바닥이 뜯어지도록 비비고 다니고 있었어요. 1학기는 피구의 진심입니다. 피구 연습을 하러 또 나가죠. 네. 주말에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성당에 갔다 왔다가 친구 만나고 연습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밤 10시예요. 나는 집에서 가족과 밥 먹는 게 너무 중요한데 주말에라도 같이 먹고 싶은데 우리 1호 리더는 마라탕을 먹으러 나갑니다. 엄마나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아침밥은 저한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거든요. 왜냐하면 아빠가 이제 늦게 퇴근하고 조금 늦게 출근하는 분이라서 저희 집 남편이 네. 아침밥만을 가족이 다 같이 먹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아침밥을 같이 먹기 위해서 조금 더 수고스럽게 아침밥을 준비했는데 어느 순간 나 밥 먹을 시간이 없어라고 하더니 아침을 먹는 게 굉장히 귀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 연습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밥을 안 먹고 피구 연습을 하러 갑니다. 엄마 나 주말에 친구들이랑 연습해야 돼. 치어리딩이 비는 날은 피구를 하러 다닙니다. 엄마 나 연습하다 학원 바로 갈게. 중간에 간식이라도 먹으면 좋으련만 간식을 먹지 않고 연습하고 네 학원으로 바로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상실감에 빠져 있었죠. 1학기 피구 대회가 끝나자마자 2학기에는 축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네, 23번인가요? 네, 23번이 마이클 조던 거 아닌가? 네, 아무튼 이런 사진을 찍고 나서도 제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공유해주지 않더라고요. 축구 대회가 급조돼서 네, 축구 룰도 모르는데 그냥 때로 그냥 달리는 게 좋았나 봐요. 축구를 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축구부에 들어가서 또 주말을 헌납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농구 체육 연습한다고 해서 기말고사 한 3주 남겨놓고 여기 손가락 인대가 찢어져서 집에 돌아왔어요. 복장이 터지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다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아주 조그맣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선생님 저 축구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는 웃음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뭐가 잘못된 걸까? 뭔가가 이상한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방학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들이랑 복닥복닥 하는 집에서 굳이 놀아주지 않더라도 눈앞에서 아이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삼시세끼 밥을 하고 두 번의 간식을 차리면서도 앓는 소리를 하지만 방학 때 아이들을 흠뻑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가가지고 아이가 아침에 가서 밤에 들어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네, 빈둥지 증후군의 전조가 아니었을까. 공연히 빈 침대를 쳐다보고 야속한 마음에 때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갈등이 고조가 됩니다. 갈등이 고조가 돼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저는 대체로 화를 내지 않는데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이에게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아이가 저에게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싶어. 그런데 엄마한테 말할 때 눈치가 보여. 엄마는 내가 말만 하면 화부터 내잖아. 나는 허락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엄마랑 진지한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어. 그런데 저도 억울합니다. 제가 화를 낸 건 타당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실은 그 화가 진짜 화가 난 게 아니고 저는 당황한 거였더라고요. 그 감정을 다시 이렇게 들춰내서 보니까. 당황한 내가 아이를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이해시키기는 어려워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이에게도 저에게도 화로 표현이 된 게 아니었을까. 나의 마지노선과 아이의 마지노선이 분명히 달랐는데 그걸 진지하게 이야기할 여유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아이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아이의 존재를 납득하고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저 역시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까지의 시절을 자꾸 기억하면서 억울했어요.
그때 그 아이는 어딨니? 라고 아이에게 반문하기도 했어요. 아이 역시 정체성에 혼란이 왔겠죠. 그 1주차에 우리 조승우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잖아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거기에서 전형적인 고정 마인드셋을 제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의 트로피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복귀하는 못된 버릇. 사춘기 특성은 머리로는 알겠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아팠거든요.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아픈 나를 이렇게 이해해주지 않고 의지가 돼주지 않은가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정말 야속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머리가 짧잖아요. 그때 작년만 해도 제가 머리가 다 이렇게 빠져 있었거든요.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썼지만 그때는 집에서는 이제 벗고 있으니까 제 모습이 굉장히 제가 봐도 혐오스러웠고 되게 짠했었는데 이런 엄마를 보고도 너는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니?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데 저는 가끔 이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그 거창한 단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어쩌면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사춘기 아이들이 꼭 뜨거운 걸 만져봐야 뜨겁다라는 걸 아는 3살 아이랑 비슷하다고 말을 한 것처럼 나 역시도 겪어봐야 결국에는 그걸 아는 게 아닌가. 너도 나도 결국엔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덕분에 보는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단어들, 환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그 다짐을 하게 될 텐데요. 공허한 다짐이라도 아무리 무용한 반성이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매일 퇴근할 때 퇴사하는 마음으로, 출근할 때 입사하는 마음을 가진 직장인처럼 오늘도 엄마로 살아가는 우리 힘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엄마, 조금은 뻔뻔하게.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카오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미니 강연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성민교 헤드님이신데요. 특기는 청량지수 올리기, 취미는 청량감 나눠주시기입니다. 네, 우리 성민교 헤드님 만나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자연 선생님 멋진 소개 감사드리고요. 우리 14기 중등호기 구루님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스몰빅 클래스의 성민교 헤드라고 하고요. 여기 지금 저의 배경화면을 보시면 아마 저희 이제 구루 리더님들, 경명 구루 리더님과 이정 구루 리더님께서 라이브 때마다 이 화면을 달고 오셨을 텐데, 이제 저는 우리 디넵 수료생들이 모여있는 디넵 어스의 관리자라고 할까요? 네, 그런 이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요. 디넵의 5주차 구루 라이브 특강이라고 하기는 거창하고 또 구루님들 뵙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구인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야지 아 저런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준비한 제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턱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왔고요. 어, 저는 학부와 이제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 석사입니다. 이 척척 석사인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했던 저에게 우연찮은 기회로 제가 이제 조승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제 제가 21년 7월에 이 스몰빅 클래스에 입사를 했어요. 스몰빅 클래스가 처음 생긴 건 21년 3월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한 일은 지금 이제 조작가의 스몰빅 클래스 유튜브를 담당하고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기에
집콕 육아로 힘들어 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영어 만들기, 영어 쿠킹, 뭐 코딩, 독서 프로그램, 이런 온라인 클래스들을 이제 스몰빅 클래스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1년 7월부터 한 22년 10월까지 스몰빅 클래스 유튜브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 유튜브 구독자가 12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2만 명으로 늘었어요. 물론 제 덕은 아니고 저희 조승우 작가님, 연예인과 저희 PD 선생님들 덕분인데 이렇게 유튜브를 담당을 하다가 왜 22년 10월에서 끊겼냐면요. 그때가 바로 이제 디넵이라는 프로그램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년 10월에 이제 개별 온라인 클래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저희의 슬로건이 그때나 지금이나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거든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기반으로, 하고 싶은 걸 기반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글쓰게 한다면 공부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동기부여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처음으로 디넵 크리에이티브 리더십 코스, UN 연설문을 써보고 발표하는 그 코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디넵 1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유튜브 쪽은 그만두고 이 디넵에 몰입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이제 디넵 크리 코스, 그리고 또 이제 나사 코스라고 나사의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 보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 코스들을 만들면서 이제 지난 약 1년 3개월 정도 이 디넵을 설계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디넵을 수료하고 나면 잘 가요. 다들 앞으로 잘 지내요. 빠빠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멋있게 한번 계속 살아보자. 디넵스럽게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디넵 수료생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디넵 어스라는 커뮤니티인데요. 그 커뮤니티를 지금은 이제 우리 리더님들과 구루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할 때부터 제 주된 관심사가 이 인간의 정체성은 뭘로 만들어질까? 인간이 다 똑같은 인간이 아닌 것 같고 평균이라는 건 어, 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각자 뭔가 그 독특성, 저희 싱귤러리티라고 하죠. 그 독특성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발현될까? 이런 점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 제 이제 평생의 그 고민 주제가 이 디넵에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고유성을 어떤 순간에 좀 꽃 피울 수 있을까? 우리 구루님들은 내가 단지 엄마로서가 아니라 아빠로서가 아니라 언제 나 자신으로서 그 나의 디온리 고유성을 꽃 피울까? 그런 점들을 이제 지금 스몰비 클래스에서는 고민하면서 연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도록, 어, 저희 이제 디넵 교재 있잖아요. 교재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디넵이라는 이름으로 만나는 뭐 저희 리드림 리스말 영상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이런 교재라든가 이렇게 우리 리더님들에게 숙제를 주고 잔소리를 이렇게 대신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구루님들은 이제 저의 얼굴은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디넵 교재를 이제 댁으로 보내드릴 때부터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밴드가 생성됐을 때부터 구루님과 리더님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1호 팬은 아니고 2호 팬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구루님들 앞에 이렇게 그 가면을 풀어헤치고 나오게 돼서 제가 지금 상당히 떨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문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이 디네버스에서 우리 부르님들께 인문학 특강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은 우리 14기 그리고 중등 5기 부르님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문턱이라고 하면 듣자마자 마음이 덜컥 걸리는 느낌이 드시죠? 부르님들 오늘도 문턱 여러 번 넘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영 선생님께서도 우리 1호 리더님의 덜커덩거리는 이제 좌충우돌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5주차잖아요, 드네. 영어 연설문 잘 썼는지 제대로 잘 제출했는지 봐줘야 되고 이제 영어 연설문도 촬영해야 되고
플래너 애가 쓰기는 썼는데 대충 그냥 막 쓴 건 아닌지 체크해줘야 되고 숙제도 줘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문턱을 덜컹거리면서 넘기실 텐데요.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말인데요.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되게 멋져 보이지만 사실 이 혼돈, 카오스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 이건 재앙이야. 이건 카오스야. 우리 아이의 지금 책상이 카오스야. 집안 꼴이 지금 말이 아니야. 혼돈스러워. 이런 이제 재앙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이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혼돈과 카오스를 좀 견딜 수 있는지 그런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혼돈을 다른 말로 한 게 이제 카오스인데요. 먼저 이 카오스의 반대 개념이 코스모스입니다. 어, 카오스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아무것도 구별되지 않는 아주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혼돈에 질서와 법칙이 부여된 공간이 바로 코스모스, 우리가 우주 또는 세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카오스적인 혼돈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예측 불가능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코스모스적인 질서와 규칙을 부여하고 예측하고 해석하고자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언어라는 규칙을 모르던 갓난아기가 말을 시작하는 것, 언어를 배우는 것,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 처음으로 두 발을 땅에서 떼고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숫자라는 개념을 모르던 아이가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이런 공식을 알게 되는 이런 모습이 다 이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탄생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혹시 여기 구루님들 중에서 나는 아이에게 우리 갓난아기였을 때 말 가르치는 게 가장 쉬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아이에게 수학 가르치는 게 제일 신나고 제일 쉽다 하는 분 계신가요? 네, 아니죠. 제가 이제 우리 부르님들 교환일기를 봐도 우리 리더님, 특히나 우리 중등 리더님들은 교환일기의 대부분이 나 오늘 2차 방정식을 뭐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학 공식인 경우가 많아요. 구루님들께서 이제 피드백을 주실 때 애써 이제 2차 방정식이라는 내용을 무시하면서 그래, 오늘도 잘했어. 이제 이런 피드백을 주시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수학적인 코스모스 공식으로 이제 뒤덮여 쌓여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법칙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지난한 혼돈의 이제 과정을 거쳐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목표, 교육이라는 목표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라는 법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탄생하게 할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좀 재미있는 우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게 카오스라고 하면 되게 뭔가 멋있는 서양 철학적 개념 같지만 사실 이 혼돈, 카오스의 다른 말인 혼돈은 저희 이 동양 철학자 중에 한 명인 고대 동양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장자의 이 혼돈이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해의 제왕은 숙이고 북해의 제왕은 홀이며 중앙의 제왕은 혼돈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태초 설화, 신화 같은 건데 남쪽 바다의 왕이 숙이 있고 북쪽 바다의 왕인 홀이 있는데 중앙에 이제 혼돈이란 왕이 있대요. 저희가 보통 중앙이 방위 중에서 제일 좋은 방위니까 이 혼돈이 뭔가 되게 세 보이죠? 이 숲과 홀이 때때로 혼돈의 땅에서 함께 만났는데 혼돈이 그들을 매우 잘 대접했더니 숲과 홀이 혼돈의 덕에 보답하고 싶어서 생각해서 말했다. 모든 인간은 7개의 구멍이 있어서 보고, 듣고, 먹고, 숨 쉬는데 이 혼돈은 아무런 구멍이 없다. 이거 인간의 생김새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삼아서 한번 구멍을 뚫어줍시다. 그리고 나서 하루에 한 구멍씩 뚫었더니 7번째 날에 혼돈이 죽었다. 라는 어, 에피소드가 나와요. 보통 저희가 태초의 신화를 생각을 하면 뭐 7번째 날에 뭔가가 탄생했다. 뭔가 짠하고 멋있는 이 세계가 생겼다. 이런 긍정적인 그 신화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이제 힘이 강했던 혼돈이라는 왕이 7번째 날에 죽는다는 이 에피소드가 나온다는 게 되게 특이한 점인데요. 이 7개의 구멍이 뭘까요? 그쵸? 이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
이 사람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혹시 그래서 이제 카오스에게 얼굴,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준 건데요.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내가 좀 선의를 가지고 이게 혼돈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구멍을 뚫어준 거였잖아요. 죽이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었고 잘해주고 싶어서 얘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7개의 구멍을 뚫어줬다는 얘기는 얼굴을 만들어줬다는 얘기고 인간에게 얼굴은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혼돈에게 안 그래도 착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극진히 잘 대해줬던 왕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던 혼돈에게 너 사람처럼 생각 좀 해라고 얼굴을 만들어주니까 이 혼돈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정해진 대로 좀 예쁘게 이 입이라는 구멍을 가지고 예쁘게 말해봐. 너 사람 귀 구멍 2개를 열고 사람의 말을 좀 잘 들어봐. 라고 이렇게 교육시킨 결과 오히려 상대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좀 특별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상대에게 줬더니 내가 원하는 정체성으로 상대의 정체성을 교육을 시켰더니 오히려 그 상대방이 자신의 그 특별한 정체성을 좀 잃어버린 죽음이라는 그런 비유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만드는 정체성 말고 보통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 고유성이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구루님들께서 한번 눈을 감고 거대한 파도가 치는 광경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철썩, 철썩, 이렇게 파도가 거대하게 치는데요. 되게 큰 파도는 이제 바닷가에 서면 귀가 부서질 것처럼 이런 소리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파도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귀에 들리는 건 한 번 커다랗게 치는 철썩 파도 소리죠. 하지만 여기 사진에서도 보이듯이 그 파도 소리가 탄생하기 위해서 그 안에 수많은 물방울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방울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미세한 물방울들, 아주 미세한 분자 단위의 뭔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부대끼고 합쳐지면서 하고 있다가 그 힘을 비축하고 응축하고 있다가 그 힘이 어떤 특정 정도에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부딪히고 깨지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특정 정도에 다다른 순간에 파도 소리라는 찰석이라는 커다란 효과가 결과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문턱을 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겉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멋있는 파도, 커다란 파도의 그런 면들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수많은 물방울들이 미친 듯이 깨지고 흩어지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대로는 버틸 수가 없다라고 최고의 함성을 지르듯이 터져 나오는 게 바로 파도 소리인 건데요. 그래서 이 작은 물방울들이 문턱을 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작은 물방울들이 문턱을 넘어서 좀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내는 예시를 또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까마득한 먼 옛날입니다. 우리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희가 동물이 탄생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몇 번 이렇게 기고 힘들어 하다가 결국에는 다리를 이렇게 세우고 막 뛰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없죠. 동물은 한 80%를 유전으로, 그리고 나머지 20%를 환경으로 채워가는데, 인간은 10%만 가지고 태어나고, 나머지 90%를 교육과 환경으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땐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우는 소리를 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아기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걷지 못하다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 누워 있다가 뒤집기도 했다가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가 팔을 낑낑대면서 지지하고 옆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막 지지해서 이제 일어났다가 막 발을 헛디디고 이리저리 허공에 발길질을 하고 넘어지고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첫 걸음마를 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가 옹알이 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이제 이런 아비아비아비아, 무무무무드 이런 의미 없는 말들로 옹알이를 하다가요. 이때는 이 말이 이제 짐승의 소리인지 사람의 언어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하면 의미 없는 헛소리라고 할 법한 것들을 아기는 막 내지르다가 어느 순간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엄마라는 우리 귀에 엄마라고 들리는 소리를 발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이 엄마라는 소리의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수많은 의미 없는 미음 소리를 냈던 거죠. 우리 이때 아무도 아기한테 너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왜 말을 똑바로 못해? 엄마라고 똑바로 말해봐. 라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모든 성공과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 마찬가지인데요. 그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나오는 성장의 문턱은 절대 한 번에 달성되지 않습니다. 너 구멍을 내가 예쁘게 뚫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생각해봐. 똑똑하게 공부해봐. 라는 한순간에 절대 달성되지 않아요. 그 문턱을 넘기 위해서 수없이 기고, 뭉개고, 넘어지고, 깨지고, 헛소리를 하고, 헛수고를 하다가 이 코스모스라는 법칙은 수없는 카오스적인 시도의 결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절대 코스모스라는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따라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돈은 한계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뒤섞여 있는 아주 생생하게 어질러져 있는 잠재력 그 자체의 상태인데요. 이렇게 미세하고 혼란스럽고 불규칙적인 것들이 널브러져 있다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어떤 특정 정도, 특정 배치에 다다르면 그때서야 규칙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아이가 카오스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을 때, 이제 막 뭔가 헛수고 헛소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왜 너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 왜 이렇게 아무 계획도 없이 행동해? 이게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 봤어? 이렇게 답답해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갓난아기가 말을 못한다고, 걷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보채지 않습니다. 절대로 혼내지 않아요. 지금 아이도 똑같아요. 나랑 20년, 30년이 넘게 차이 나는 이 어린 존재가 내가 보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30년, 40년, 50년간, 내가 헛수고를 하면서 깨달아온 방식으로 아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모든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문턱을 생각을 해보면요. 갓난아기 때 문턱, 학습을 시작하는 문턱, 가장 힘든 사춘기 문턱,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성년기 문턱, 그리고 그걸 넘어 황혼기 문턱.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매 단계마다 문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하나씩 도장 깨기를 할 때마다 하나의 코스모스를 정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학습을 시작하는 문턱에 있는 아이에게 너 왜 성년기 문턱까지 오지 못해? 라고 목을 당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문턱들을 지나가는 게 한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쵸, 단계가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이 아이, 어린 아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 문턱을 넘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그 순간들이 힘이 드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내 내면의 카오스가 일어나는 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아이가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록을 잠시 중지하고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어떤 걸 느끼셨어요? 어, 이 영상 안에서는 차가운 사랑, 즉 품에서 떠나보낼 줄 아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보통 이제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거라고 한다면, 마치 영화 속, 순정 만화, 로맨틱 영화 속 그 여주인공처럼, 아, 내가 언제나 믿고 기다릴게. 넌 잘하고 있어. 내 리더야. 너가 최고야. 너가 짱이야. 엄마는 언제나 널 믿어. 라고 이렇게 뭔가 순애보 같은 그런 사랑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기 곰이 성장의 기로에 있을 때, 그 성장의 문턱에 있을 때, 어, 그 문턱을 아기 곰이 넘을 수 있도록 기다려준 엄마 곰의 힘은요.
그 산딸기밭에 정신이 팔린 아기 곰을 그냥 정신을 팔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돌리고 떠나는 거예요. 너의 모든 걸 다 이해해. 너의 모든 게 다 소중해. 난 너를 절대적으로 믿어. 이렇게 이제 인격 수양적이고 따뜻한 이야기가 본질이 아니라요. 이거는 하우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아기 곰이 문턱을 스스로 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엄마가 이미 믿는다면 아이를 믿기에 바로 눈을 돌리고 아이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디넷 리더님들의 꿈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버려지는 동물들을 구해주고 싶어요. 기후 위기가 심각해요. 지구를 지키고 싶어요. 불평등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꿈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리더님들의 꿈에 공통점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앞으로 살아갈 이 미래 문제를 해결하고 바꾸고 싶다는 이 사명감이 투철하다는 건데요. 우리에게도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세상을 구하고 싶다,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싶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죠. 그 사명감은 지금은 우리 아이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 이런 사명감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 리더님들이 나는 세상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뭐, 유엔에 가서 발표를 하고 싶어요. 이런 위대한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도록 새벽까지 공부하라는 게 본질이 아니겠죠. 우리 리더님들이 지금 넘어야 하는 단계는,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너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수학학원 더 다녀야겠네. 수학 문제, 몇 문제 더 풀어야겠네. 이런 단계가 지금 우리 리더님들의 문턱이 아니라요. 너가 세상에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불치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사람들, 장애 때문에 누구나 누려야 하는 이런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환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들어주면서 위로해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구나. 너는 그런 마음 따뜻한 사명감을 가졌구나. 그 마음을 들어주고 믿어줘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리더님들은. 그 마음을 믿어주면, 그 마음을 한번 들어주면, 너는 의대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아니라, 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따뜻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주면, 아이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시 해볼게요. 이게 저의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입니다. 이 당시 이제 샤기컷이 유행이었는데요. 지금 다시 샤기컷이 좀 유행하고 있죠?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에 당선됐을 때 소감을 밝히는 그런 포스터였나 봐요. 근데 저는 이 시절에 어떤 소녀였냐면, 굉장히 욕심이 많고, 무엇이든 1등을 해야 하는 소녀였습니다. 내가 공부도 1등을 해야 되고, 노는 것도 1등을 해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도 1등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교회장도 하고, 뭐 늘 전교 1등을 하고, 어, 예쁨을 받는 그런 아이였는데요. 제가 지금은 조금 착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인데, 어린 시절, 이 시절, 이제 6학년 이후쯤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넌 어쩜 그렇게 못됐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문턱을 넘고 싶어서 제가 좀 어른들을 많이 두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전교회장도 하고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좀 그런 사명감이 좀 투철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늘 어린 시절부터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구호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세상은 왜 이렇게 부조리할까?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 그게 또 학교에 가면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아이들끼리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저는 이 세상이 불평등과 부조리로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에 너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근데 이제, 뭐, 제가 어리기도 했고, 또, 이제, 그 좋은 도구들을 많이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적인 방식으로 세상에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어,
예쁘게 말하기 이런 거를 아이에게 요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요. 그냥 틀린 건 틀린 건데 내가 왜 이걸 설득을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우리 학생들한테 강요를 하지? 이런 걸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일 학교 선생님들이랑 싸우고 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밉다고 하고 제발 네가 막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이럴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 학창 시절 때까지가 분위기가 좀 전반적으로 되게 폭력적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선생님들의 체벌이 굉장히 좀 심했던 때였고 그리고 이제 두발 자유 이런 게 아직 있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뭐 기미 3cm라든지 그런 불합리한 조항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나 뭔가 권력을 가진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누군가를 좀 괴롭히고 깔아뭉개고 싶어서 억압하고 입을 닫게 만들고 이런 게 저는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못되고 미운 방식으로 세상에 좀 그런 분노를 표출하면서 살아갔어요. 제가 중1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실제로 써주셨던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즐거운 네 생일날 이른 오전 벨소리가 울리더구나. 너의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제 생일날 제가 뭔가 학교에서 일이 있어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엄마께 전화를 하셨나 봐요. 직감적으로 훔칫해 옴은 너에 대한 불안이 있었음일까? 본능적 경계였을까?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하시며 오후에 보자시더구나. 알겠니? 그때부터 나의 머릿속에서 삐리리 작동하는 낡은 시스템들. 매사에 왜 그리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는지 나이가 든다는 건 아마도 그런 것인가 보더구나. 흔히들 40대를 사춘기라고도 하는구나. 너는 사춘기, 엄마는 사춘기. 태생적이었는지 머리가 좋은 너는 잘하는 게 어쩜 그리 많았는지 정말 내 자식인가 신기한 적도 있었음이라 아주 잘 키우고 싶었구나. 아마도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꿈은 그것과 멀지 않음일 게다. 아이 참 바르게 잘 키우셨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것. 바르다 함은 무엇일까? 옳은 것을 행하고 그른 것을 거부하며 모든 인간과 만물이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기본적 소양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함일 것이다. 어디서부터 삐걱거렸을까? 어디를 놓친 것일까? 한편으로 네가 뭐든지 잘한다는 부러움을 듣는 반면 한편으로 네가 건방지고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엄마는 쥐구멍에 숨고 싶었구나. 사람을 형성하는 것엔 천성과 환경이란 것이 있는데 맹자는 본시 사람은 선하다 했거늘 그 말을 따르자니 엄마가 너에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이 되더구나. 너와 내가 같지 않다고 어미로서 어찌 부정하겠느냐. 부모라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의 흠결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한들 너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었을 게다. 너를 어디쯤에서 놓쳤을까? 못난 어미가 맹모와 다름이 어디였을까? 자책한 날들이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그 후에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어, 제가 되게 큰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죠. 뭔가 모든 인간과 만물이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기본적 소양을 갖추지 않은 뭔가 그런 짓을 제가 학교에서 저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일날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받게 하는 불효를 저질렀던 것 같은데 이 편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나? 너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런 애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결국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닐까? 나는 이렇게 키우지 않고 싶었는데 그런 이렇게 자책하는 마음이 드시도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도 느껴지는 바가 뭔가 저의 탓을 하시기보다 이제 당신의 탓을 많이 하시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엄마는 제게 이렇게 늘 편지로 마음을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말로 하면 저런 말을 바로 하실 수는 없겠죠. 제가 이렇게 막 덜컹거리면서 문턱을 막 부수고 세상을 때려 부수고 다닐 때 이렇게 수많은 편지로 마음을 전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좀 사춘기가 일찍 시작됐어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리고 중학생 때부터 시작된 이 오랜 방황의 시기가 고등학교 때도 정점을 이루고 어, 제가 사실 그
삼수를 했거든요. 재수 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아무런 공부를 안 하다가 이제 그 딱 삼수를 한 그 21살부터 제 인생이 지금 보는 저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방황의 문턱을 넘고 지나가게 해준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가 싸우고 나서 엄마가 저에게 써준 편지를 제가 이제 성인 한 20살쯤 됐을 때 다시 봤던 편지예요. 민규야, 엄마가 너무 심했니? 정당한 의도로 혼을 냈다면 결코 부모는 아이가 아프고 속상하다 해서 사과하고 양보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만 엄마는 무척 마음이 아프다. 너도 아프지? 그래. 이렇게 너와 엄마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함께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는 이런 일로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게 더욱 좋은 거라고 생각해. 자식 교육법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 걱정하고 자식이 맘 상한 부모님께 죄송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잖니. 민규도 그렇게 생각해주면 엄마도 정말 고맙겠다. 다소 무뚝뚝한 편이지만 네 맘의 바탕이 매우 따뜻하다고 엄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너의 태도는 나를 무척 당황스럽게 하는구나. 모든 일을 잘하기 때문에 너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만 부디 따스한 가슴을 가진 아이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 사랑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유일한 힘이라는 걸 잊지 말아다오. 엄마의 기억 중에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시큰해지는 이야기가 있구나. 세빈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세빈이는 저의 6살 차이 나는 남동생입니다. 늦둥이 남동생인데요. 세빈이가 아주 어렸을 때 너에게 맡기고 엄마가 LG마트 다녀오니 보채는 아이를 내려놓을 수 없어 소파에서 세빈이를 안은 채로 쉬를 하곤 쩔쩔매고 있던 네 모습. 엄마로서 그런 모습보다 행복한 그림이 또 있을까 싶더라. 민규야, 세상의 그 어떤 유려한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도 가끔 이기적일 때도 있지만 부모의 그 무엇보다 우선한 자리에 너와 세빈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다오. 엄마가 너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선입견을 갖고 비밀을 만들고 그러진 말아다오. 세상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자식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오묘한 힘을 신은 인간에게 주셨으니 우리 더욱 많이 사랑하자. 마음 풀기 바라고. 마음 아픈 엄마가 우리 이쁜 딸에게. 음,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저는 그 마음의 회심 같은 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물줄기가 퍼붓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엄마는 이렇게 제 바탕을 믿어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원래 이렇게 따뜻한 아이인데, 너 어디 가서 못된 아이라는 말을 들을 아이가 아닌데, 너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아이인데, 라고 바탕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못된 아이가 아닌데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라는 자책도 하셨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 일화가 제가 그 6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 사춘기를 심하게 앓은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제 저의 타고난 성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7살 때까지 외동딸로 이제 온 세상에 관심을 받는 외동딸로 살다가 갑자기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서 원래 이제 저희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일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 동생을 낳으면서 엄마가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계시게 되었는데 그것부터가 저는 엄청난 상처였어요.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늘 엄마랑 유치원 가면서 헤어지기 싫다고 이제 엄마는 출근하고 나를 이렇게 유치원 문 앞에 내려놓고 저는 계속 울고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인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일을 그만둔다는 게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동생을 그렇게 예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이제 제 성격 자체도 그렇게 아주 착한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생을 늘 좀 괴롭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동생이 굉장히 어렸을 때, 한 돌 정도? 또 안 됐을 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일 때, 이제 엄마가 장을 보러 나가셨는데, 제가 이제 동생을 품에 안고, 그,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TV로 만화를 보고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작은 볼일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동생을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내려놓으려고 하면 애가 막 코가 벌렁벌렁 거리면서 울려고 하니까 제가 그게 무서워서 내려놓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시도를 했죠. 막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내려놓고 갈까도 하다가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려고 하니까 제가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 애를 꽁꽁 안고 그냥 소파에 실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질질 흘렸어요.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면 자의식이 어느 정도 생겼을 텐데 난 이제 언니인데 그, 그 소파에 실례를 했다는 생각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엄마한테 진짜 엄청 혼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오셨는데요. 저는 엄마가 당연히 혼을 내실 줄 알았는데 딱 엄마가 왔는데 제가 나와보지도 못하고 소파에서 울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이제 소파는 젖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엄마가 저를 바로 안아주셨어요. 바로 안아주시면서 아, 민규야, 세빈이는 너 같은 누나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겠다. 너무 잘했어. 엄마가 너무 고마워. 엄마가 너무 든든해라고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에피소드, 제 기억 속에 사실 그거는 좀 잊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였겠죠? 이제 소파에 쉬를 했다는 그런 기억은. 근데 엄마는 굳이 그 에피소드를 꺼내서 너 이렇게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다른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잖아. 라고 제 바탕을 믿어주신 덕분에 저는 제 정체성을 못된 아이가 아니라 따뜻한 아이라고 방향 설정을 다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밴드에 지금 우리 구루님들께서 인증해주고 계시는 교환일기인데요. 이 교환일기가 바로 제가 받았던 그런 편지의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 한 아이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환일기에 잔소리 쓰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환일기 쓰기 직전까지만 해도 너 교환일기 썼어 안 썼어 플랜을 썼어 안 썼어 잔소리를 할지라도 교환일기에는 예쁜 말만 써주시잖아요. 난 너를 믿고 있어. 너를 사랑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써주시잖아요. 이 교환일기에 남아있는 나의 역량을 믿어주고 바탕을 믿어주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그 힘이 우리 아이의 역사를 바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러운 시절들을 지나서 여러분 앞에서 감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해서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할게요. 전응아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학교에서 배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어린 아이에게 전혀 반대의 이야기.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가 너무 천재여서 이 학교에서 너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없대. 그러니까 앞으로 엄마랑 같이 공부해보자. 라는 그 한마디가 전응아야를 천재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고도 믿기지 않는 아이의 잠재력과 역량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이 잠재력에 대해서, 아이의 잠재력은 어떻게 정해지는 데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소라는 동물이 있잖아요. 이 말과 소의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이 둘은 그냥 종이 다를 정도로, 종적 차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차이가 크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떠신가요? 첫 번째, 말과 소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똑같은 말인데 짐 끄는 말과 달리는 말, 경주마가 있다고 했을 때, 어, 이 2번은 둘 다 같은 말이지만, 이 1번과 2번 중에 어떤 차이가 더 커 보이세요? 한번 손가락으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번의 차이가 커 보이세요? 2번의 차이가 커 보이세요? 그쵸? 2번의 차이가 커 보이죠? 말과 소라는 종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말 안에서 짐을 끄느냐, 내가 이제 정해진 레이스를 신나게 달리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정체성의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정체성은 가소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가소성, 우리가 보통 신경 가소성, 뇌의 가소성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가소성은, 가소성에서 소가 흙 빚을 소자입니다.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건 흙처럼 빚고 만들고 내가 누르면 누르는 대로 뽑으면 뽑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의 정체성 역시 흙처럼 진흙처럼 찰흙처럼 빚고 만들어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내가 짐을 끄는지, 내가 달리는지, 어, 내가 꿈을 꾸는지, 내가 날아다니는지에 따라서 그의 정체성과 역량, 잠재력을 결정하고 변형시킵니다. 소와 말은 태어나자마자 걷지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내죠. 두 발을 떼고 걸어갑니다. 인간의 정체성의 핵심은 가소성과 변화입니다. 결코 걸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통통한 다리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늘씬한 다리를 가진 아이로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가 걸음마를 뗐던 그 문턱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보이는 걸 믿는 건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다고 하죠.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아직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아이에게 다가올 파도 소리. 아이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보이지 않는 물방울들을 믿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이가 어떤 정체성을 갖길 원하는가? 나는 우리 아이가 짐 끄는 말이 되기를 원하는가? 경주마가 되길 원하는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나와 아이의 역량을 충분히 믿어주고 있는가? 나는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믿어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아이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작은 혼란스러운 물방울들을 한계 짓지 않고, 일부러 잡아 끌어내지 않고, 부딪히고 깨지고 합쳐서 파도 소리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 구루님들 오늘 넘은 문턱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아까 강연 시작 때, 오늘 마음 제대로 카오스였는데, 오늘 강연 기대됩니다라고 해주신 구루님 계셨는데, 오늘 넘은 문턱들 만족스럽게 넘으셨나요? 다시 처음에 그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 이제는 이 혼돈 안에서 춤추는 별이 어떻게 났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춤추는 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으로 빚어내면 됩니다. 처음부터 춤추는 별은 없고요. 그리고 또 밝을 때는 별이 안 보여요. 별도 카오스 속에서 태어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어둠 속에서 별은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춤추는 별이 탄생하는 과정을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바로 목요일 9시 45분에 우리 14기 중등 5기 수료식이 있어요. 리더님들, 부모님들 다 모시고 축하하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6주 동안 열심히 예쁘게 최대한 흙을 빚으려고 노력했던 그 춤추는 별이 탄생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강연을 들으니까, 어, 없었던 카오스도 막 생길 것 같은 막 느낌이 드는데요. 숭고하게 헛수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파도 치는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발명가 되려고 또 믿어줘야 되는 건가? 또 아니면 편지를 또 철학자처럼 써야 하는 건 아닐까? 아, 여러 가지 믿어야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연 이야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은경 구루님, 네, 오늘 어떤 하우스를 겪으셨는지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우리 은경 구루님,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강연 이야기도 좋고, 오늘 이야기도 좋습니다. 강연 너무 좋았고요. 아, 그 강연 듣기 전까지는
오늘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영어 미션이 시작된 이후부터 거의 매일매일 카오스였던 것 같은데, 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우리 리더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든 카오스의 원인이, 디랩 메일 교환일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계속 리더 때문이다. 이건 저 아이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강연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믿어주는 마음? 음, 음. 그거가 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바심도 나고, 그것도 비교도 되고, 그래서 그럼요.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 출근하면서 리더한테 오늘은 정말 플래너에 적은 몇 가지 중 뭐 반이라도 하길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한테 우리 리더한테 엄마는 믿어 하고 이렇게 갔다 와서 이제 해놓은 걸 보면 이제 어느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음, 이게 반복이 되고 이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는 모습 보고 또 음, 저희 아이는 조금 사춘기가 좀 반항 이런 거보다 좀 무기력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저희 리더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고 있자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커서 근데 좀 더 믿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은경 구루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주기 위해서 다짐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춘기가 진짜 제가 요즘 하는 말 역병입니다, 역병. 네. 이런 시기를 아마 리더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지금 견디고 계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이게 최선이구나. 이거를 이렇게 겪고 넘어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겠구나라고. 네, 우리 은경 구루님 역시 힘내시길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그러면 김세리 구루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리 구루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오늘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머님의 편지부터 그런 것들을 공유해 주셔서 되게 마음으로 배우게 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음, 사실 저희 다른 친구들 정말 훌륭하게 하는 친구들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게 아니 하루에 이걸 아이가? 막 이런 친구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욕심내지 않고 하루에 정말 세 가지만 하자. 근데 그것도 뭐 어영부영해요. 근데 그냥 아직 아이가 완성형이 아니고 맞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단계를 밟고 나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하루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 척 하지 않고 진짜 좀 믿어주면 아이도 그걸 느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어영부영 하는데도 그냥 계속 해낸 거에 대해서 알아봐 줄 수 있는 계기를 그 교환일기가 마련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아이랑 잘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 길고 긴 겨울방학을 그렇게 이제 그 반복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게 요번에 디넵 덕분인 것 같아서 꼭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아, 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구로님 그릇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면 방향성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시선 자체가. 그 마음에도 관성이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기 나름인데, 우리 구루님께서 디넵 하시면서 정말 좋은 시선과 방향성을 가지게 되신 게 아닌가. 구루님이 스스로 마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구현정 구루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정 구루님, 안녕하세요. 구현정 구루님,
계셨던 것 같은데. 조현정 구루님, 안 계시나요? 아, 그렇다면, 자, 이번에 그럼 박수현 구루님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구루님, 안녕하세요. 아, 박수현 구루님, 제가 이렇게 면밀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현진 구루님, 혹시 계십니까? 김현진 구루님, 또 안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닭도를 타는 느낌이네요. 제가 막 호명하는 구루님들 안 계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황현진 구루님, 닭도를 타다 사과를 먹은 느낌이네요,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박미옥 구루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구루님, 안녕하세요. 네, 비디오 켜기가 어려우시면 오디오로 이야기해 주셔도 너무 좋습니다. 박미옥 구루님, 어려우신가 봐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 혹시 김세리 구루님과 비슷하게 기회가 되면 저도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요라고 생각하신 우리 구루님 계실까요? 네, 어렵죠. 네, 네. 아, 어려우신가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김미리 구루님께서 지금 손 들어주신 거죠? 예. 윤혜정 아, 구루님.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네. 손든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네. 채팅창에 좋은 글을 남겨주셔서 네. 공감한다는 뜻이었지만, 네, 네네네. 네네. 저는, 일단 디냅하고 아이가 책상 밑에 들어가서 우는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아이고. 네, 영어 네. 장문을 이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약간 반쯤 외면하고 반쯤 응원하면서 이렇게 네네네. 끌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어, 자기가 이제 자기 한계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좋은 경험이었고, 음, 일단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어때? 이번 겨울 방학 괜찮았어? 물어보니까, 나 플래너 너무 힘든데 계속 해볼래? 라는 얘기도 자기가 하고요. 또, 나 한국어 연설은 자신 있어서 이번에 나 부회장 출마할 거야. 연설문 배운 거대로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저희 아이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 떨어져도 되지 싶어서 응원해 주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 운명을 감당할 만큼 키워내는 거, 음, 딱 그거구나. 네가 이제 전학생으로 지금 완전 좌충우돌하고 친구가 없다고 투덜대지만, 이거 디냅하고 거기 출마할 용기가 생겼으면, 그것도 네가 운명을 감당하는 어떤 방법이겠구나. 네, 방법을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좋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거 출마한다는 소식을 교환일기에서도 봤던 것 같은데, 어, 일전에 디넬 파고 나서 그 선거에 출마해서 반장이나 아니면 전교회장 된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하지만 저희 리더한테는 통하지 않았다는 거. 네, 근데 그게 약간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뭔지 아시죠? 안 해봤을 때는 되게 커 보이는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심리적 진입 장벽을 낮춰서 문턱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되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손들어주고 계시는 우리 윤혜정 구루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 그 모임을 같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아이가 5주차 그 영어 발표를 하는 날이었고, 마침 저희 아이가 이제 발표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가 같이 옆에서 좀 봐줬으면 해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같이 듣게 됐는데 그날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이들의 그 칭찬과 피드백이 굉장히 활발했고 더구나 이렇게 손드는 문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어쩌면 제가 넘어야 되는 문턱이 이렇게 저희 중모임에서 손을 드는 거다. 내가 이 벽을 깨보자 하고 저도 사실 손드는 이 반응 처음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문턱을 하나 넘은 것 같아서, 네, 감사하다는 생각. 아마 그 저희 민교 헤드님께서 굉장히 앞에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저에게 주셔서, 에너지를 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음, 다 동일하게 느끼셨지만 굉장히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어떤가 하나 정말, 빠지지 않고 되게 쏙쏙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도 아까 음, 또 하나의 사랑, 차가운 사랑이라는 그 멘트가 너무나 많이 와 닿았어요. 늘 차갑고 하면 좀 뭔가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었고 혹시 아이의 손을 놓으면 무책임하다라는 그런 자책감에 애써 외면하고 싶은 단어였던 것 같은데 때로는 그런 연습이 저희 삶 속에는 굉장히 필요가 있고 결국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는 가정 속에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의 건강한 독립일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하려고 저 역시 되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걸 믿음이라는 과대 포장 속에서 아이를 가둬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시 생각하고 점검을 해야 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가 그 영문 연설을 하면서 그 슬로건처럼 모두 같이 함께라는 문구를 남겼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이렇게 만나서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더 가능한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슨 강연 서머리를 해주시는 느낌이었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문턱을 또 이렇게 멋지게 넘어주신 우리 혜정그루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또 이야기 나눠주실 그루님 계신가요? 아니면 제가 딱 한 번만 더 말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하시면 좋아요. 먹을까 말까 망설일 때는 먹지 않고. 네, 네. 아, 그러면 네네네. 우리 방은영 구로님. 어, 손 드신 거 아닌가요? 방은영 구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손든 건 네네네. 아니지. 아, 그러면은, 네. 죄송해요. 제가, 그냥 내면의 목소리가 박은영 구로님께 이렇게 먼저 갔나 봅니다. 네. 그래서 어떠셨습니까? 네. 이야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머님이 편지 써주시는 그런 문구들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이제 아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성껏 키우셔서 아 저런 성민교님 같은 저렇게 훌륭하게 어른이 클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요새는 조승우 작가님도 그렇고 이렇게 멋진 어른들을 보면 음, 아 우리 아들도 저렇게 커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저 부모처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떤 말들을 해줘야 되지? 그런 걸 생각을 요새 많이 하는데 이게 현실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디냅도 하면서 이게 되게 갈등이 그러니까 카오스 저 내면으로도 좀 카오스가 생기는 게 이거를 디냅을 어쨌든 그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쟤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자고 해서 했던 건데 이렇게 과제들이 계속 나오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재촉 아닌 재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뭐 어쨌든 얘를 뭐 하게끔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제가 끌고 가는 거긴 한데 그런 것들이 다 내 욕심인가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이의 성향이 그래도 투덜거리지만 하고 뭐 생각해내고 어쨌든 뭐 하나 대충 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 작성할 때 뭐 한 시간씩 걸리고 약간 글쓰기 같은 것도 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그래도 그렇게 끌고 가니까 성장을 많이 했겠구나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요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래서 음, 뭐든 하나씩 하나씩 나도 도전이지만 아이도 같이 도전해가면서 앞으로도 디넷뿐만 아니라 디넷 업스 활동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싫지만 싫어하지만 투덜거리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자주자주 보여주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참 요새 많이 합니다. 네, 저의 디넷 네.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나비였던 건가요? 너무 귀여운 하트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생각은 저희가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죠. 왜 매번 하는 것 같고, 항상 어떠한 거 이렇게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걸 시도할 때, 저희가 이제 떡밥을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믿음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리더님들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게 하나도 없겠죠. 해야 될 게 계속 생기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면으로는 아, 뭔가 좋으니까 하라고 하겠지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한 분 더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데 우리 장재우 구루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장재우 구루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쏙 앞으로 서서 계속 경청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강연보다도 구루님들 이야기를. 어, 제가 기- 나름대로 아이한테 이 강의를 추천해서 아내를 끌고 들어와서 5주까지 운영을 하면서 나름 스스로 잘했다라고 되게 칭찬을 많이 하면서 아이도 잘 따라오고 잘 했었었는데요. 오늘 네. 이 수업 듣기 전에 어, 사고를 하나 치고 엄청 화를 내고 들어와서 지금 오늘은 당신이 들어야 되겠어라고 하고 아내가 저기 중간에 세미나까지만 듣고 나가네요. 아, 근데 오늘 아이가 뭐 어쨌든 저녁 시간에 좀 밥을 되게 산만하게 먹고 여러 번 뭐 수저도 떨어뜨리고 뭐도 하고 하다가 접시를 깨서 그게 다쳤어요, 아이가. 그래서 발을 다쳐서 아이고. 제가 되게 화를 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화를 내니까 아이가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음, 많이 화를 좀 냈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사실 현타가 좀 왔었고 어, 그러니까 지금의 저의 고민은 이제 디네백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아이한테 어떻게 이 온기가 조금 더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들고 이거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자꾸 좀 비교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많은 그런 헤드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해주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저분들처럼 못하면 우리 리더가 잘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뭐, 아이도 비교하면 안 되고, 저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조금 뭔가 들으면서, 그냥 마냥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부족함이 자꾸 보이고, 또 아이의 부족함도 보여서, 참 좀, 네,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조금 많아지는, 오늘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가 잘 따라와서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 온기가 좀 뚝배기처럼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어떤 좋은 하나의 경험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 문턱을 넘었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좀 배워가겠습니다. 얼스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리더를 기대해 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장재호 구루님이 아까 비교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러면 감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구루님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매주 참여해주시는 구루님이 안 계십니다. 네, 아빠 구루님이 다른 아빠들과 내가 비교가 된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구루님도 드뭅니다. 상위 몇 프로일까? 좀 말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 네네. 이렇게까지 참여해 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진짜 너무너무 진심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비교를 하시면, 털어서 좋은 것밖에 나오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사연이 아빠한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번에 디네 캠프 하면은 그룹 살롱 있거든요. 스탠딩 그룹 살롱. 거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아빠 이야기를
되게 사람들 많은 앞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이제 눈물 버튼인데 방금 이야기하실 때 제가 눈물 버튼이 딱 눌렸던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장재호 그루님처럼 이렇게 해주셨다면 정말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빠를 되게 사랑하는데, 네. 아마 우리 이제 우혁 리더님도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를 지금 모르더라도 아주 나중에 굉장히 많이 인생에서 힘들 때마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생각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멋있는 우리 장재호 그루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어, 비교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그루님들이 비교되니까.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우리 이창효 그루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또 황급히 자리를 피하시는데. 네. 네,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저도 저번 그 아이 영어 연설문 쓰고 하는 거는 아이가 알아서 하긴 했는데 자꾸 이제 단점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보면 자꾸 제 눈에 아이가 왜 이거를 안 하지? 왜 이걸 느리게 하지?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뭐라고 하지 말아야지 하고 참고 이제 믿고 기다려 보자라고 하다가도 또 확 터질 때가 있고, 그러면 또 혼자 반성의 시간을 하다가 지난주에 저희가 엄마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엄청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 엄마의 행복이 아이한테 포커스가 맞춰졌나? 막 이런저런 막 생각이 막 들고, 내 행복은 뭐지? 막 이런저런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뭐 이것까지 이제 막 가더라고요, 음, 생각이. 이러면서, 아,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 또 이제 이런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믿어야 되지. 또 이러면서도, 그러니까 되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항상. 이게 항상 딱 마음이 편안하게 아이를 믿고 가야지라고 하면서도 믿다가도 또 아이한테 화를 낼 때가 있고, 음, 그리고 나서 또 그러고 나면 또 아이한테 미안해서, 내일은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 믿고 기다려 보자라고 하다가도 또 못마땅한 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 또 아이한테 경고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조금 많이 전보다는 덜 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그나마 아이랑 계속 소통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런데 되게 궁금했던 게, 항상 칭찬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일기에다가도요. 근데 이거를 계속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좀 부딪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가 되게 항상 좀 궁금했어요. 이게 다른 구루님들 보면 항상 아이한테 좋은 말만 써주시는데, 어저께는 제가 아이한테 시간 관리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써지더라고요. 이게 막 칭찬의 글이 안 나오니까 시간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이제 적게 되고. 그래서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다른 분들이 진짜 그 하루에 되게 다 행복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많은 이 글을 보면서 저도 이게 항상 그러니까 구루님들 보면서 저도 아까 앞전에 말씀하셨던 분처럼 저도 현타가 올 때가 저도 음. 있었거든요. 항상 칭찬을 해야 되나? 근데 아이한테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칭찬을 글만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저의 그 자아가 계속 움직이고 분열되죠. 그랬었습니다. 네, 네네네. 그랬었어요. 아무튼 이 수업으로 인해서 혹시, 제가 달라졌어요. 네네. 조금은 달라졌다고 제가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창혁 그루님의 질문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해주실 그루님 계십니까?
계속 칭찬만, 여러분의 하루는 그렇게 매일 행복하신가요? 라는 답변을, 어, 네네. 그, 카오스라는 단어로 저희가 그러면 답을 할까 봐요. 자, 어, 네, 박수 치시는 거구나. 네, 우리 미리고님. 그, 칭찬을 하고, 혹시 이렇게 약간 보완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혹시 솔루션 되실 구로님 혹시 계실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 문턱을 넘어봅시다. 네. 작은 물방울이 돼서, 네, 파도 한번 되어보시죠. 네, 우리 김미리 구로님, 감사합니다. 네, 저 이번에 진짜 손을 들었고요. 네, 저는, 좋아요, 저, 좋아요. 네, 저는 말로 충분히 화를 내고요. 네, 플래너에 증거를 남기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이 기억 속에 제 소리는 네. 흩어지니까, 어, 아,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화내고 소리도 지르고, 어, 아, 일기에는 우리 약속했던 거, 마지막에. 대화로 음. 약속했던 거에 마무리 멘트만 이렇게 적어주면서 네,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증거를 남기지 않게, 흩어지는 말로 화를 내고, 네, 약속한 부분만 다시 복귀한다. 아,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아, 네. 우리 리사구루님, 이야기를 적어 주셨는데,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건 어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희가 마지막 지금, 주니까, 네, 네, 이야기, 이게, 저희도 마지막 어, 주라가지고, 사실 이제, 맞습니다. 그 예. 연설문 쓰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 볼 때는 이제, 기특하다, 너무 잘했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 계획표 쓰는 것도 보니까 점점, 이게 아이도 저도 약간 형식적으로 인증을 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계획표도 보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사실 이제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면 점점 더 나아지고 내가 왜 이만큼 타겟을 잡았는데 못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돌아보는데 저희 리더는 그냥 하고 날리고 점점 제가 쓰는 글도 안 보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을 한 거거든요.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걸 등록을 해서 엄마가 음,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지 않으니 도대체 이제 목적이 뭔지 음. 그것만이라도 찾기를 원했는데 5주가 근데 됐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또 한 네, 번 해보고 더 이제 6주는 사실 좀 짧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거 좀 전에 이거 해가지고 또 아이랑 얘는 또 더 형식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아이들 막 파이팅이 넘쳐서 쓰다가 그렇죠. 점점 얘 형식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또 수강을 하면 얘는 더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음, 의문이 이제 지금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처음에는 사실 수업 들을 때 이걸 지금까지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겠구나. 뭐 이렇게 마음이 지금 먹어지지가 않고 아니, 음. 왜 이걸 매일매일 좀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얘는 또 왜 아직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지네? 이게 되니까, 야속하죠. 네, 마음이 잡아지지가 않네요. 네. 이게, 이게 이제 점점 나아지겠거니, 이렇게 했는데, 점점 형식적으로 하는 게 보이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이 리더들끼리 모일 때는 또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들끼리 그럴 때는 되게 보여주기 위해서나, 뭐 이런 걸로.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거를 자체만 칭찬을 하기에는 또 엄마 음, 마음에 또 맞아요. 부족함이 그쵸, 생기는 것 그쵸.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리사부르님께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상심이 들죠, 당연히. 저희 리더님은 작년에 하셨지만 이제 플래너 뭐 하시고 이럴 때 지금도 형식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피드백 써놓을 때 이렇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체크할 때 그때만 요란해요. 나머지는 정말 시원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게 하루 만에 좋아지거나 1년 만에 좋아지는 거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좋으니까 나중에 좋은 방법을 기억했다가 써먹어. 그리고 이제 리사 구루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중에서 제가 1월 달에 정말 대하우스를 겪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를 안 하더라도 괜찮은 리더를 내가 믿어주는 게 진짜 믿음 아닐까. 너가 이걸 할 거야. 뭐, 저번 주에도 그거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할 걸 믿어. 이게 아니고, 이걸 하지 않더라도 너가 괜찮다라고 나는 믿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려고 이걸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동학을 전공하신 우리 금능구루 리더님께서 이야기를 할 게 있으신가 봐요. 네, 한번 이야기 부탁드려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님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도 그렇지만, 저는 먼저 구루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 구루님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이중인격자 얘기 나왔나요? 아,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은 이렇게 휘발성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은 잘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말들이 되게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글을 쓰다 보면 한번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 욕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말로 욕할 수 있지만 글로 욕하는 거 정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저희의 문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은 그럴지언정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수단이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뭐라 하고 아이들이 잠든 모습 보면 눈물 흘리시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을 걸. 내가 오늘 또 내 화를 이기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저희가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표현하는 수단으로 또 이렇게 교환 일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리더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걸 보면서 쌓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저희 리더도 똑같아요. 속도가 되게 느렸어요. 이렇게 다른 리더들 보면 비교도 되기도 하고 잘하는 리더들 보면 어떻게 했을 때 저렇게 잘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속도가 다르고 모든 아이들의 발전되는 그 방향도 다르고 그것들을 저희가 인내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루님들이 저희가 처음에 이 디랩을 했을 때 목표가 있으셨잖아요. 아이를 플래너를 잘 쓰고 아이가 교환일기 잘 쓰는 아이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왜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의 꿈에 가까워 가는데 이거는 수단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단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루가 정말 만신창이처럼 내 마음이 정말 상처투성이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매일 행복하시나요? 라고 이창현 구루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매일 행복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의 마지막이라도 행복한 걸 정말 쥐어짜서 마른 걸라도 한 번 더 쥐어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리더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저희가 자주자주 매일 하면서 저희의 문턱을 넘는 코스가 또 디네베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교 헤드님처럼 좋은 어머님을 또 두고 저희가 그런 구루님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저희가 또 받지 못한 구루님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 음, 마음을 어떤 식으로 그 아이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구루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더들의 답이 없고 리더들이 느리다 하더라도 기다리시면서 이 디랩을 통해서 다른 구루님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저희 우체부님께서 보내주시는 글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김정원 작가님의 글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면서 그런 훈련이 되어 가고 우리의 문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고 사실 듣고 싶은 말씀도 너무 많은데 네.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박수 힘내세요, 구루님들. 할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수료식 아니죠? 수료식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방학 동안이었고 그동안 방학 동안에 열심히 달려서 진짜 뭔가 쟁취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은 괴리가 있을 때 이렇게 마음에 둑이 이렇게 터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매일이 행복한 집은 굉장히 드물겠죠. 네. 행복은 경험이니까, 네, 그 행복한 경험을 상기시켜주는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다짐했어요. 아이가 사춘기였을 때, 어머,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로. 그 꼴배기 싫어하는 제가 더 꼴배기가 싫고, 그 상황이 너무 꼴배기가 싫었는데, 1월 달에 케오스를 겪으면서 제가 다짐한 게 있었어요. 내가 널 사랑하고야 말겠어. 그래서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난 널 사랑하고야 말겠어. 이런 마음을 했었는데, 그게 효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고 뭔가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문턱을 넘기까지의 시간. 지금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저희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규 회대님이 너무 좋은 강연 해주셔갖고, 이렇게 마음이 전부 다 이렇게 빗장이 다 열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멋진 강연 해주신 우리 민규 회대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멋졌어요. 네, 자, 그러면, 네, 여기 또 계시네요. 네, 너무 멋진 우리 민규 회대님. 네. 자, 이렇게 교환일보와 피드백 제가 오늘 11개를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얼추된지라 스르륵 지나갈게요. 네.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지나가고 6차시 미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6차시 미션, 네. 리더님께서 책상 밑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는 않고. 하지만 아시죠? 잘 안 되지만 뭔가를 하면 그 리더님이 가장 큰 성장을 이루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어떻게 해서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리더님이 영어 연설 영상을 촬영하실 텐데, 그 옆에서, 네, 영상을 한번 촬영해서 기록을 남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영상들이. 네, 네, 줌으로 촬영하고, 그 옆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 소감이 어떠는지 약간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네, 저항이 있겠죠. 근데 저항이 있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가 이렇게 너무 완벽하고 싶은데 그 실수하는 모습조차 보여주기 싫어하는 너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유엔 연설문 완성하실 때 그냥 슬쩍, 야, 6주 어땠어?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하시면서 약간 살짝 수료식 전에 뒤풀이 시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빵 터졌는데, 우리 장은경 그러님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무릎이 안 졌는데 문턱을 잘 넘어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예, 무릎과 도가니를 내어놓는 육아의 끝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니, 네. 안타깝지만, 네, 아무튼 모두 화이팅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게 그림책 여행이라는 코너에서 그림책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마음우체국에서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이거 같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민규 회드님, 기록 중간에 일시정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말 너무 멋지죠.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선물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래요. 네.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선물하셨습니까? 음, 네.
저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 이렇게 적거든요. 나는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선물했는가. 기쁘게 예서에게 인사하는 엄마. 나는 이런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몇 개 더 있는데, 예.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아, 나는 이런 엄마가 될 거야.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고, 뭔가를 잘하고, 서포트를 막 잘해주는 엄마들도 너무 멋지죠. 그런데 진짜 멋진 엄마란 아이 자체를, 존재를 그냥 인정해주는 엄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죠. 네. 왜냐하면 과거를 알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견하니까요, 나는. 행여나 행여나 싶어서 자꾸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내 마음은 내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오늘을 잘 살아. 이 말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나 역시 또 듣고 싶었던 말이 나 오늘 참 잘 살아야겠다. 이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을 잘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네. 한순간에 달성되지 않을 아이의 존재를 이해하는 날이 바로 아이의 코스모스가 완성되는 날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의 말이 더 이상 헛소리로 안 들릴 때, 나의 말이 아이가 헛소리로 듣지 않은 날, 아이의 카오스와 나의 카오스가 큰 시차를 겪지 않고 동기화돼서 우리들만의 코스모스로 함께 만나게 되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절대 헛수고한 날이 아니고 숭고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2월 1일 수루식에서 리더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려운 이야기들도 너무 잘 해주셔서 공유해 주시고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오늘 마지막에 그러면 저희 구호 외치는 거 우리 민교 헤드님께서 한번 해주실까요? 네, 네, 영광입니다. 네, 어, 네. 오늘 숭고한 밤을 함께 보내주신 우리 자영 선생님 그리고 구루님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진하게 뵈어요.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네, 하나, 둘, 둘, 셋. 셋. 리더. 리더, 그루. 리더. 리더. 구루.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